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8,9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4,300억 원, 외국인이 4,8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전장 대비 0.79% 상승을 하면서 953.8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기관이 860억 원대, 외국인이 864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500억 원대의 물량을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우리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시나 봐요. 활짝 네. 웃고 계시네요. 네네네. 너무 정감 있고 좋네요.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네네.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알찬 2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증시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미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은 네. 계속 그 코로나 이슈가 또 재탕, 삼탕 되면서 또 이제 독일이나 뭐 프랑스에서 봉쇄 조치를 연장한다고 해갖고 또 경기가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재유행 우려가 좀 번지면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하락 마감했고요. 일단은 화면 한번 보시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백신은 순조롭게 보급되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신규 감염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 코로나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시장에서 사실 이게 뭐 신선한 어떤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이제 예상돼 있는 악재라고 하죠.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뭐 블랙 스완만 아니면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아마 가는 시장일 거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약간 하루하루의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조금 약간 불안해하실 것 같은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던 그런 시장 속에서 계속 이제 지수가 또 계속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 어제 0.9%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한 1% 정도 하락했고 S&P가 이제 한 0.7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모양을 보면 그냥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좀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어떤 확산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그 조정의 빌미를 삼아서 좀 조정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당분간 좀 약간 좀 지수로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채 수익률이나 뭐 아니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지금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재정 부양책이 좀 있으면 이제 경제 지표에 좀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면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런 우려와 그리고 국채 수익률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 이게 좀 약간 상존해 있는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 방향성을 좀 잘 못 잡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뭐 독일이 그 뭐 봉쇄 연장한 부분이랑 뭐 프랑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좀 이슈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악재들은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는 이슈니까 지금 뭐 코로나는 거의 터널의 끝에 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갑자기 또 코로나 번진다고 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는 사실 좀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늘 나스닥은 제일 큰 폭으로 조정을 받거든요. 기술주 중심이. 왜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산이 네. 높으면 골이 또 이제 깊다고요. 좀 이제 중점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테슬라가 이제 좀 약간 이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급등락하는 네.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아니,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무슨 약간 작전주처럼 막 그렇게 상하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테슬라나 어떤 애플이나 그런 큰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좀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신규 성장주 이제 뭐 막 상장된 스펙주라든지 아니면 막 상장된 기업이라든지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사실 주식과 채권 중에 그 변동성이 당연히 주식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네.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채권은 움직임의 폭이 작은 거고 주가는 움직임의 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움직임의 폭이 큰 거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올라갈 땐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시장이 너무 끌려다니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가만히 지켜보면 어차피 내 계좌는 계속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좀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설에 주목해봐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네. 간밤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시장에 안도를 주는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했을 텐데요. 근데도 시장은 떨어졌어요. 네, 네. 일단은 어떤 발언을 했었나요? 일단은 네. 그 제롬 파월과 옐런이 이제 같이 하원에 참석을 했고 오늘 또 상원에 참석을 할 텐데 네.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는 이제 좀 강한 반등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올 때 백신 프로그램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완전한 회복까지는 좀 갈 길이 아직 멀어서 향후 경제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시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시장은 이제는 그 파월이 좀 너무 많이 얘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좀 식상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어제는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묻혀서 좀 빛을 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장 대비할 때 또 오늘 밤에도 연설이 있을 테니까 주목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큰 변동성은 예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아마 같은 얘기를 할 거고 네. 지금 근데 파월의 얘기를 좀 잘 듣고 조금 시장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저도 일단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이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때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시장에 믿음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믿긴 했는데 네. 좀 시장도 이제 점차적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좀 파월의 어떤 얘기들을 좀 믿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이슈라는 거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시장은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해서 뭐 바로 그냥 나락으로 가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그 파월이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파월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조금 경기가 괜찮아지고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초반에 조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오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이게 지금 파월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이제 좀 물가도 내려오고 그 국채 수익률도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금리도 다시 내려가야 되는 또 그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가짜일 수도 있다. 이게 인플레이션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또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파월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충분히 보겠다 시장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경기를 급하게 시키지 않겠다. 너무 빨리.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하고 완전히 살아나고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 한 내년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는 그냥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시장에서 자꾸 의심하고 저 연준이 또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먼저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시장은 그 연준이 하는 말을 신뢰할 거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연설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을 믿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밤 어떤 연설을 할지 추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미진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쿠팡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쿠팡을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네. 쿠팡 한번 보여드릴게요. 뉴욕 증시 하락하는데도 나홀로 상승했다고 해요. 쿠팡이.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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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갑자기 어떤지 쿠팡을 살펴보도록 얘기하셔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최초에 상장했을 때 좀 어떤 회사의 그런 어떤 적자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 쿠팡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매출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네. 쿠팡이 매출이 한 13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매출이 훨씬 더 큰 업체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회사들은 그 우리나라처럼 이제 순이익을 따지기보다 약간 성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PSR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매출 비율이죠.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유심히 좀 봐주고 하는데 이제 쿠팡이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매출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적자를 내고 있지만 그게 이제 사업 구조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자금 조달을 한 다음에 그래서 물류센터를 좀 더 짓고 하면 이게 이제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좀 약간 여러 유명한 투자를 했어요. 뭐 비레크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투자를 해서 이 쿠팡을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최초에 이거를 그래도 손정희 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주가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 좀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고 네. 신규 상장처럼 밑으로 밀렸다가 좀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반등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등폭이 크지는 않아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지금 5거래일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하루 정도 하락도 지금 되돌리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냐라고 앵커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상장됐던 로블록스라는 종목은 저도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죠. 이게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상장을 했는데 이 주가의 흐름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쿠팡은 사실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나 이런 모양으로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쿠팡은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쿠팡과 로블록스 흐름까지 미증시를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코로나 우려로 네.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을 했고 어제 이제 달러가 많이 이제 좀 급등을 하는 어떤 달러가 좀 강세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유럽이나 어떤 부분에 경기가 좋아지겠다라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유로가 좀 강세고 달러가 약세를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 달러가 지금 약간씩 이제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이 시작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행주나 뭐 이런 레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흔들릴 거다. 항공주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 거다. 왜냐하면 어제도 미국 시장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유상증자를 신청했던 분들이 오늘 계좌에 이제 들어왔어요. 물론 네. 이틀 전부터 공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계좌에 들어온 걸 가지고 시초가부터 던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던지지 마시고 대한항공 좀 장기적으로 괜찮으니까 좀 들고 있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활용해서 좀 사보려고 좀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달러도 사실 오늘 좀 강하게 환율이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달러 환율인데요. 네. 뭐 갭으로 떠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뭐 모습은 그냥 뭐 괜찮았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급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요. 네, 코스피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수급이 또 들어왔어요. 네네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코스피 쪽에 코스피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의 주가 차트는 좀 흐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흘러내리면서 오늘 그래도 아래 꼬리를 잡아주면서 조금 그래도 저가 매수는 좀 붙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코스닥 쪽의 모습이 약간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각도도 이제 조금 더 높고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고 지금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으로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들이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도 한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연기금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30조 정도를 팔려고 하는데 한 10조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걸 뭐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여기 그 자금 동향 한번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64조 정도 있어요. 그러면 연기금이 한 10조 정도가 남았다고 치면 이제 10발 남았는데 총알 거의 다 쓸 때 되지 않았을까. 개인들이 충분히 돈이 있으니까 좀 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만 좀 지나고 4월 달에 어닝 시즌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중국 시장이 지금 요즘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버티려고 하다가 밀렸던 게 중국이 지금 EU하고도 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EU가 뭔 제재를 한다고 해갖고 중국은 또 거기다 반격한다고 하고 그런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일본도 이제 뭐 은행이 좀 약간 그런 어떤 정책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좀 일본 시장도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2% 오늘 하락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증시도 아시아 증시 뭐 베트남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조금 또 이제 중국에 좀 치여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또 그게 또 안도하고 또 이제 막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치기 소년처럼 약간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나라로 가겠지라고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또 실망감에 또 내려오고 또 뭐 가겠지 하면 또 내려오고 맞아요. 자꾸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지금 일단은 지수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또 미국 시장이 반대로 내려도 오늘처럼 또 아래 꼬리를 잡아주는 또 현상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너무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릴렉스하고 좀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거 저가 매수하고 다만 이제 결론은 저는 이 시장이 이런 시장들을 예전에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무섭죠.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요즘 상태에서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네.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마인드 관리가 결국엔 중요한 건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마인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이런 시장에 이제 경험이 있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생각이 조금 있으시면 이제 경험이 있으시면 좀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앞전에서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또 다시 이런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앞전처럼 모양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끝나고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처럼 보여지곤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터널의 끝을 좀 어느 정도 나왔다. 지금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코로나 이슈는 더 이상 증시에 그렇게 크게 뭐 하락을 할 만한 그런 재료로 뭐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유가의 근데 움직임이 좀 하락폭이 조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근데 유가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가인데 유가가 뭐 한 그 전날에 한번 폭락할 때도 한 8% 이렇게 떨어지더니 어제도 한 7%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7% 정도를 떨어진다. 유럽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봉쇄 그리고 뭐 재확산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같이 주고는 있는데 사실 유가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많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이 정도의 조정을 주고 또 다시 유가는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뭐 반등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유가의 흐름도 조금 참고하면서 보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그냥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좀 악재를 계속 흡수하는 과정에 있고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냥 뭐 급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1분기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 오면은 회사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실적은 충분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사실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상분만큼의 어떤 만족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이 발표하는 시즌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시장은 조금 하락보다는 위로 상승할 확률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조금 가지시고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본인의 종목들이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약간 우량한 종목들로 포트는 조금씩 바꿔갈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갖고 있는 우량주들이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게 원래 평상시 때 시장이 예전에 이제 1년 전에 올라올 때 뭐 투자를 하면 한 달 내로 막 올라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기대하셔서 그런데 원래 평상시 주식 시장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네. 1년 동안 워렌 버핏 같은 그 위대한 투자자도 1년에 연평균 수익률이 20% 정도밖에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투자자들도 20-30% 정도 1년에 연평균 수익률을 내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포트에서 너무 이제 예전처럼 수익률이 크게 날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기대감을 조금 버리시고 이제 기다리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예, 그냥 그런 부분만 좀 눈높이만 좀 낮추시면 시장은 충분히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너무 네.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 악재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네. 전문가님 경험에 비춰보면 앞으로는 그럼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뭐 제 말이 다 뭐 맞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 경험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어떤 부분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어떤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파월이나 누구도 지금 전부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부 긍정적인 상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파월도 좀 믿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믿어보자.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그럼 얼마 전에 이제 워렌 버핏도 에너지주하고 통신주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네. 워렌 버핏의 어떤 성향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초입부에서 그때 당시에 예전에도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고 할 때 주가가 막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큰 투자를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은 더 내려갔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판단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량의 어떤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에너지주하고 통신주에 진행을 한 걸 보면 워렌 버핏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시장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시장이 답답하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시장을 믿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우리 신강석 전문가님을 믿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